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이제 첫 타임으로 플랜트 운영 부분 본부 PR을 진행할 울산 인사팀 임진수 대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이른 아침 시간부터 이제 와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요. 이제 현대자동차 어떻게 보면 생산 공장 중에 제일 큰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 공장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울산 공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완성차 공장, 그리고 직무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울산 공장에서 희망하는 그런 인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공장은 이제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이 국내에는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공장 연 한 140만 대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아산 공장 한 22만 대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 쪽 트럭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전주 공장이 약 한 5만 6천 대 정도의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울산 공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울산 공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1공장부터 5공장까지의 완성차 공장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 엔진과 변속기를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있고, 소재를 만들고, 시트 공장은 울산 공장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깥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면적은 이제 150만 평 규모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인원은 지금 한 3만 4천 명 정도가 울산 공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6년 기준으로는 울산 공장에서 이제 139만 대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자, 울산 공장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말씀드렸다시피 150만 평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면적의 1.5배 정도의 규모로 울산 공장이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공장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자동차 산업의 이제 굉장히 산실이라고 할 수 있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 차량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오닉부터 이제 수소차까지 이제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자, 울산 공장 일부에 이제 수출 차량을 선적하는 수출 부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000대 정도 차량이 선적되어서 나가고 있고요. 이제 연간으로는 한 92만 대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울산 공장에는 크게 이제 완성차 공장과 MIP 공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완성차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1공장은 이제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차종입니다. 그래서 엑센트, 그리고 벨로스터, 그리고 최근에 양산을 시작한 코나까지 1공장에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코나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던 게 신차 1호차 전달식을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이제 울산 공장에서 1호차 전달식까지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최근 티볼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코나를 좀 많이 저희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공장입니다. 2공장은 보통 이제 주력은 산타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양산을 하고 있는 차는 산타페랑 푸산, 그리고 이제 i40까지 자동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3공장입니다. 3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테디셀러 차량인 아반떼, 그리고 i30, 그리고 최근에는 친환경 차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아이오닉까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아마 생산량에 있어서는 3공장이 완성차 공장 내에서는 가장 빠른 UPH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4공장입니다. 4공장은 이제 다른 완성차 공장이랑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포터, 그리고 스타렉스, 그리고 맥스크루즈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이 4공장입니다. 자, 5공장입니다. 5공장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제네시스 라인을 생산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저희 EQ900, 그리고 G80, 그리고 투싼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문별 직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완성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레스부터 차체, 도장, 의장 라인을 거쳐서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품질 관리나 생산 관리를 통해서 이제 간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구조로 프레스부터 그 다음 차체 공정으로 넘어가고, 차체에서 도장 공정, 그리고 도장에서 의장 공정으로 넘어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울산 공장 또는 아산, 전주의 기본적인 생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랜트 운영은 이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크게 직접 생산 그리고 간접 생산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직접 생산 부분은 이제 프레스부터 차체, 도장, 의장, 보전까지 보전 5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직접 생산 부문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간접 생산 부분은 이제 완성된 차량을 이제 품질 관리하고 그다음에 자재나 뭐 이런 진도 관리하는 생산 관리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부분 생산을 설명을 드리자면 프레스 부분입니다. 이제 프레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철판을 가지고 오게 되면 차량 그 외판이라고 하죠. 외판에 이제 금형을 만드는 단계고요. 이제 가져와서 설비 공정이 많기 때문에 이제 외형 틀을 찍어내는 그런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체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찍어낸 판넬들을 이제 차량의 틀로 만드는 그런 용접을 거쳐서 결국엔 뼈대를 만드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도장 공정입니다. 이제 프레스 차체에 넘어가면 이제 도장, 말 그대로 페인트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차량에 색상을 입히고 요새 최근에는 유니크한 색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료 작업을 통해서 이제 도장 공정을 거치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색깔에 많은 젊은 분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색상 자체를 되게 다양화하고 있고 이제 도장 공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무래도 차량의 부식을 막기 위한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나 이제 물이 튀었을 때 그런 녹슨 방지, 방청 작업이 가장 큰 이제 도장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부분의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의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장 부분은 도장 공정까지 거쳐 나온 차들이 이제 작업자들이 그 내부적인 부품들을 이제 다 조립을 하고요. 그렇게 조립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품질 관리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사이에 보전을 설명을 드리자면 보전은 이제 이런 일련의 생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설비들을 각종 유지 보수하고 그리고 사전 예방 설비까지 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체 도장 의장 라인에서 넘어온 차량들을 이제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지, 전장 쪽에는 이상이 없는지, 차체 쪽에는 이상이 없는지 그렇게 부분별로 나눠서 품질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생산 관리 부분입니다. 생산 관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오더를 받아서 그 오더를 이제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는지 관리를 하는 생산 진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의장 라인 설명을 드렸다시피 의장 라인에서 적절히 이제 조립을 잘 할 수 있도록 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생산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완성차 부분이고요. 이제 MIP 엔진 변속기 소재 시트를 저희가 이제 크게 MIP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엔진 변속기 공장은 이제 국내 공장 안에 이제 엔진 공장 그리고 변속기 공장이 산재해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엔진 변속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 틀을 만드는 이제 소재 공장이 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시트 공장은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울산 공장 내에 있지 않고 울산 공장 외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시트를 만들어서 각 완성차 공장에 이제 시트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검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엔진 변속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 10대 엔진까지 선정이 될 정도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엔진 공장이 울산 공장에도 있고 아산 공장, 전주 공장에도 각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장별로 생산되는 차량에 맞는 그런 엔진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 공장 인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취업난이 심각하다라고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들 취업 시장에 뛰어드신 만큼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채용 단계를 거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진짜 정말 치열한 경쟁을 다 뚫고 들어온 엘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본부 과차장님들 대상으로 이제 과연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좀 나온 대답들이 이제 신입사원의 장점들은 말 그대로 최근에 많은 스펙들을 쌓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굉장히 높고 뛰어난 인재들이 많다는 부분인 거고요.
다음에 확실히 젊다 보니까 이제 열정이 넘치십니다. 열정이 넘치시고 그 다음에 시킨 일에 대해서 엄청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장점으로 많이 뽑아주셨고요. 아무래도 최근 이제 신세대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런 틀에 박힌 사고 방식보다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한다라고 장점을 뽑아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 좀 꼽아주신 부분은 결국엔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너무 강하다. 예. 조직 생활이라는 게 결국에는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좀 잘 돌아가야지 일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최근에는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개인주의에서 기인하는 그런 현상들이고 조직 생활에 대한 배려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동적이지 않다. 창의적이긴 한데 결국에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배 선님들께서는 조금 단점으로 꼽아주셨고요. 마지막이 솔직히 저희 쪽에서는 제일 좀 집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취업시장은 어렵게 뚫고 들어오셨지만 결국에는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좀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강도가 조금만 세져도 다들 좀 쉽게 지치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저희가 좀 모아봤고요. 그 울산공장 쪽에서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장 친화적 그리고 개방적, 긍정적. 자, 아무래도 생산공장, 울산, 아산, 전주공장은 생산공장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작업자분들과 이제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런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신감, 겸손. 아무래도 너무 좀 성격이 활달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겸손의 미덕이 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하면서도 나름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사적 관점에 통찰력이 있는 그런 인재들, 그리고 말 그대로 현장 작업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향후 현대자동차 지원하실 때 특히 플랜트 운영 부분, 울산, 아산, 전주공장 부분을 지원하실 때에는 유념을 하시고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결국에는 올해 이제 저희가 현대자동차가 있게 된 원동력은 결국에는 도전정신, 그리고 그 도전정신에 기인한 그런 추진력, 그리고 헌신적인 회사에 대한 노력이 지금의 현대자동차를 만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은 생산공장, 저 울산, 아산, 전주공장을 위해서는 스펙만 뛰어날 게 아니고 결국에는 엑셀런트한 인재 이런 부분도 아니고 지금 즉 겸손하고 자신감 있고 그런 인재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채용 시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구직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현대자동차 잡페어가 많은 도움이 되셔가지고 현대자동차가 되든 다른 기업이 되든 어쨌든 여러분 앞날에 건승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Q&A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예. 혹시 그 플랜트 운영에서 가장 그 사내에서 이슈된 최근의 이슈가 어떤 건지 좀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는 항상 뉴스 기사에 많이 실리는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오늘 삼성이 좀 이슈가 되겠지만 현대자동차는 저희도 아직까지는 지금 임단협이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회사 내부적으로는 좀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임단협이 빨리 완성이 되어야지 결국에 또 생산 차질이 없고 그런 부분 차량을 좀 적게 생산을 해서 고객들한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큰 이슈는 지금 그거 정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올해 4차 산업혁명 목표로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 많은 기업에서 공장의 자동화를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 울산 공장은 스마트 공장 진행이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 공장으로 어떻게 거듭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경영층 또는 저희 직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울산 공장은 어느 정도 자동화 공정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으로 좀 나아가기 위해서 뭐 지금 중간적인 과정으로 보면 품질 관리 시스템을 이전에는 이제 직원들이 다 직접 눈으로 하고 손으로 하고 그런 감각적인 부분으로 품질 관리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품질 완결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량이 주행을 뛰고 나면 자동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나중에 다 전산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다 도입이 되어 있고요. 향후 이제 더 나아가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름 각 부문별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 완맥스 요구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하시잖아요. 근데 플랜트 운영 직무 사원으로서 계속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주신 건가요? 플랜트 운영 직무를 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도 아까 저희가 인재상 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본인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신입사원들 들어와서 배치 면담을 하고 배치를 할 때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과연 뭘 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최대한 많이 매칭을 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현대자동차 플랜트 운영에 지원을 하신다면 왜 플랜트 운영에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플랜트 운영 부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사전적으로 해서 오시면 아무래도 본인이 나중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런 스스로를 움직이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플랜트 운영 간접 생산 부분에서 하는 품질 관리랑 품질팀에서는 품질 관리의 차이가 네, 저희 회사가 이제 품질 관련해서는 각 부문별로 다 뭐 나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단에서도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저희가 품질 본부라고 또 각 조직이 하나 따로 신설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생산 공장에서는 품질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생산 품질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본부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나오기 전에 사전적 품질을 많이 좀 체크를 하고요. 저희는 그 라인 생산하는 위주에서 그 생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부문이 품질 관리 부분으로 따로 나와 있지만 프레스, 차체, 의장, 도장, 의장 자체적으로도 품질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료를 입히고 나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도장 공정에서 1차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 품질 관리 부분을 넘어가서 2차 체크하고 그리고 차량이 최종적으로 다 나오고 나서도 또 품질 관리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시간 관계상